네, 반갑습니다. 신기 1구역 주민 여러분. 음, 좀 오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제가 아까 그 저녁 무렵에 단톡방에서 LH 관련된 여러 보증권, 6억 그 용역비 있죠.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 논란이 좀 확산되다 보니까 제가 또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급히 좀 찍게 됐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위하고 이 자료를 갖고 저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아까 그 공공재개발 신규 1구역 사업 추진 일정표 보시면 그 MOU 체결이라고 있어요. MOU 체결. MOU 체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준비위원회하고 그리고 LH하고 이제 일종의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지만은 AB 사업 시행자, LH 입장에서는 AB 사업 시행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 MOU를 갖고. 그래서 실제 MOU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저하고 그때 이렇게 사인한 겁니다. 사인 내용을 보시면,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 및 기명 날인 후 준비위와 LH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그리고 사업의 명칭은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사업의 위치는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사업 면적 59379 평방미터, 사업 시행 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8호에 의거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해서 LH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민간재개발 같은 거 하지 마라. 라는 어떤 그 의도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AB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아니지만은 AB 사업 시행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게 주 목적이고, LH 입장에서 그렇죠. 돈을 많이 버니까 몇백억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뭘 주냐? 우리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것과 별개로 그날 보시면 준비위원회 지원 약정서라고 있어요. 약정서. 있죠. 신기 1구역 저하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날 그 MOU를 체결한 날 이 도장을 다 찍고 했어요. 근데 이 도장을 찍기 전에 사전에 한 서너 차례 이 약정서 문안을 갖고 저하고 계속해서 조율을 했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 그리고 이 약정서 체결하기 하루 전날 최종 안을 서로 확정을 지었어요. 최종 안을 서로 확정 지어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제가 정식 공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이제 서로 이 부분 검토 의견 답변 양식이라 가지고 이것도 제가 검토 의견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서로 다 검토를 하고 공문으로 보내고 오케이 하고 당일 저하고 그 추진위원들 두 분, 여성분들 둘이 같이 가서 말하자면 MOU 회박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도장을 서로 저희 추진위 도장하고 LH 도장하고 이렇게 찍어서 약정서 체결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항이 있어요. 근데 문제 조항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보다 보니까 저희 추진위 사무실을 제 개인 주소로 해놨어요. 개인 주소. 그래서 이제 내가 월요일 날 다시 이제 그날 저녁에 카톡을 보냈어요. 이 주소가 잘못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설이니까. 이 약정사안이 뭐냐,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가장 이제 서로 잘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LH가 이제 우리 추진위에 아까 제가 아침에 얘기드렸다시피 이제 좀 지원을 좀 해주겠다. 추진위 운영 사무실에 운영 경비로 좀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월 800이에요. 월 800인데
8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전 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LH가 지금 사업 시행하고자 하는 전 구역에 800만 원을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8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차용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죠. 능력이 따지면 이자가 이제 3.5%고 800만 원에 800만 원 준 대신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걸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뭐 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LH한테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데 무슨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이자까지 줘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누차 얘기했듯이 이제 사업이 원안이 되면 사업비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 이제 사업비로 전환이 돼서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혹시 사업 지정이 안 된다든지 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업이 좌초되면 제가 이제 주체부자 이거 보면 주체부자 박정도 돼 있죠. 위에 주체부자 보이십니까? 연대보증 있고. 근데 그 사업이 좌초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원돈에다가 이자 3.5%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갚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저희 준비위원들이 이제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이거 사업하는데 내가 보증을 사야 되느냐? 이 돈 자기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로 쓰는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한도가 1인당 1억이에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채무자로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차용증을 쓴 겁니다. 저만 채무자를 쓰고 대신 혼자만 쓰다 보니까 금액이 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만 원씩 2년이면 9,600이죠. 그러니까 1인당 1억이 최고 한도예요. 그래서 1인당 저만 하다 보니까 보증이 없다 보니까 저만 그 4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저만 주채무자로 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할 수 없죠. 다른 분들이 보증을 안 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뭐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뭐 지원이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 지원은 아니고 이제 차용이고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되고 나중에 이자를 안 차더라도 사업비에 이자까지 가상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 LH에 결국은 이제 LH에 다시 갚아줘야 될 그런 성격의 돈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금 봤을 때 위치가 지금 현재 상태가 구역 지정도 안 되고 모든 게 불확실한 단계에 말하죠. 구역 지정도 첫째 안 되고 그다음에 준비 대페이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는 모든 게 법적으로 언스테이블 불안전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준비위원들 뭐 추진위원 위원장 보증 사라 그래가지고 보증 쓰면 내가 400만 원 줄 테니까 네 혼자만 쓰면 400만 원 줄 테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써라. 여기 운영비 내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임차료 100만 원 이내, 업무활동비 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잡비 5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토탈 월 400만 원을 써라. 내에서 써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뭐 이런 걸 지원을 하면서 참 야박하게 이자 비용까지 이렇게 받아내는 거 보고 참으로 좀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LH와 뭐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이걸 썼는데 8월 20일 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집 와서 보니까 주소가 아까 말했듯이 주소가 이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내가 카톡을 줬어요. 주소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걸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 그래서 다시 그 5조 중요 5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문구를 삽입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뭘 삽입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지금 용역비 있죠. 용역 발주한 거 그게 약 6억 정도 되는데 6억 900만원이가 돼요. 그것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요. 지원 범위에 무슨 말 알겠죠? 기존에는 이제 400만 원만 제가 채무자로 쓴 400만 원만 지원 범위에 됐었는데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발주했던 용역비에 대해서도 지원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랬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거 문제는 6조에 그러면 사항이 있어요. 사항에 보면
준비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기지출될 비용은 준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환시까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갚아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기지출된 비용에 저한테 빌려준 400만 원, 월 400만 원만 포함되느냐 아니면 LH가 지금 용역비로 발주된 6억 원도 포함되느냐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LH 감사실에 한참 문의를 하더니 6억도 포함된다. 말하자면 사업이 잘못되면 6억 원도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쳐서. 그래서 준비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준비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